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삼성전기를 비롯한 MLCC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업황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시작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게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MLCC 같은 경우는 기존에 꾸준히 언급드렸듯이 전자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자산업의 쌀 이게 좁쌀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굵기 수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조그만하죠? 조그만하고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작은 거를 이제 와인잔 있잖아요. 300ml 와인잔. 300ml 와인잔에다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요 와인잔에다가 담으면은 절반 정도 담으면 1억이 절반 정도 담으면 1억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억 원어치 담으면은 반도 못 채우는 거죠. 이 정도로 고부가가치 그 부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전기가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고 1위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우리 무라타 제작소가 있습니다. 무라타가 1위고 우리나라의 삼성전기가 2위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뭐 1, 2위가 좀 이제 좀 강력하긴 한데 이 중에서도 그 우리 스마트폰이나 PC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요런 MLCC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고부가가치 쪽으로는 이제 전장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무라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 스마트폰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이제 산업을 접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부터 무라타 제약소의 실적이 쭉 내려가고 있는 게 현재 돈이 되는 쪽을 줄이고 앞으로 돈이 되는 전장용을 늘려서 그래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전장용을 늘리고는 싶은데 이게 1위 업체랑 2위 업체랑도 이제 신뢰성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위 업체를 좀 더 선호를 한다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장용이 사용 환경 자체 때문에 좀 더 신뢰성 높은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랑 PC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랑 이게 똑같이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치면 자동차는 이게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고온에서 150도 이상 고온을 버텨야 돼요. 저온으로는 이제 영하 55도까지 버텨야 돼. 55도 이하를 버텨야 돼. 고온으로는 150도 이상 더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차는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진동이 나오고 충격이 나오고 뭐 습도도 올라가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요인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품 품질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MLCC가 하는 게 전력을 MLCC가 하는 역할이 전력을 공급을 하면은 요거를 댐처럼 막아놓고 있으면서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큰 요런 뭐 제품일수록 안정적으로 이 전력을 제어해주는 MLCC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PC나 뭐 태블릿보다는 당연히 전기차 쪽에서 전기차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전력이 전기차 쪽에서 당연히 이쪽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쪽으로는 기존에 뭐 설명드렸었는데 한 뭐 8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들어갔다. IT 쪽이라고 할게요. 800개에서 1000개 정도 들어갔다. 근데 이게 지금 화웨이 문제랑 뭐 미중 무역 전쟁 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뭐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판매량이 쭉 감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5G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요?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MLCC가 더 필요하다. 그럼 이거 대충 계산해도 800개 최소로 따지면 800개 20%면 뭐 950개, 1000개 조금 안 된다고 칠게요. 뭐 900, 5, 60개 될 거 아니에요. 20% 추가하면. 그리고 최대로 치면 1000개에서 30%니까 1300개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계산하면. 800개에서 1000개 들어가는 950에서 1300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향 매출이 당연히 높겠죠.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이거는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근데 화웨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게 내려왔던 게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되는 쪽은 요런 IT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당장 올해 실적은 하반기 정도 되면은 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다.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려감 때문에 좀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AMD에서 발표했고 이제 인텔도 나온다고 하죠. 인텔도 CPU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신규 CPU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메모리가 자꾸 이쪽으로도 가는데 메모리가 판매가 안 된 게 CPU 공급 부족이었단 말이에요. CPU가 판매되면 PC나 노트북 뭐 이런 쪽에 판매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3분기부터는 조금씩 풀려나가서 4분기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보죠. 그럼 하반기 충분히 이쪽 IT 쪽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차량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용은 뭐 지금 현재 알려진 거 한 13,000여 개 정도 들어가요. 전장용은 차 한 대에.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라타 제작소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라타가 아무리 신뢰성이 높고 그래도 얘네 혼자 다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위 업체인 삼성전기도 점점 이제 전장용을 늘려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기에서도 부산 공장 전장 라인 쪽 본격 가동하고 부산 쪽 가동하고 그리고 뭐 작년에 IT 쪽으로 생산하고 있던 이제 그 천진 텐진 공장에다가 5,733억 투자했다라고 기존에 언급드렸죠, 제가. 해서 요거를 전장용으로 바꿨다. 올해 말에 바뀌어요. 그러면은 2020년부터는 양산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월 뭐 60억 개 정도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는. 작년에 20억 개였고 내년에 60억 개까지. 2017년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2억 개 정도? 2017년에서 작년까지 너무 1년 만에 10배 된 거죠.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제 워낙 조금이었으니까 올해를 거쳐서 내년까지 2년 만에 이제 한 3배 정도까지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안정적이 202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한 건데 2020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는 이건 업계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략 약 8% 정도는 꾸준히 성장을 한다.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론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문제예요. 올해가 제가 볼 때는 올해가 문제인데 이게 상반기가 저점이냐 아니면은 저 무역 전쟁으로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조금 어렵게 가느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건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MLCC는 회복이 된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건데 시간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어요. 올라올 텐데 올라하면 또 눌릴 수 있다. 그럼 눌리면 또 사고 그렇게 봐야지. 박스권 정도로 봐야지 당분간은.
이게 무작정 막 날아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확실하게 3분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할 메모리랑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메모리는 2분기까지는 기대감이 없어요. 신규 CPU가 나올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AMD에서 CPU가 새로, 특히 인텔에서 출시될 때까지는 메모리 쪽은 크게 뭐 기대감은 없어요. 근데 3분기에 출시되면은 3분기 말에서 이제 4분기 사이에는 업황이 회복된다. 적어도 하락하는 건 멈추고 반등하려는 모습 정도는 나온다. 갑자기 뭐 V자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MLCC보다 그럼 자신 없으면은, 이거 기다릴 자신 없는 분들, 시간이 문제인데, 그리고 회복하기 전에 수급이 먼저 보통 들어오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문제고 시간이 들어오는 게 시간이 문제예요. 수급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은 차라리 메모리 쪽, 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이 확실하고, 뭐 비메모리 쪽은 일부 요거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투자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돼서 얼만큼의 뭐 돈을 법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으로 서서히 조금 모아가면서 비메모리 쪽에다가 재미 보는 정도로 소액 정도 들어가는, 요게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데 단기 수급이 없다. 지금 외국인 기관,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최근에 5월달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증시가. 외국인이 줄이고 기관이 줄이고, 녹색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이다. 수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보시면은 매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요 부분을 또 봐야 된다고 했죠. FOPLP PLP 요쪽에 올해 1조 투자하기로 했는데 PLP 사업 부분을 삼성전자로 넘겼다. 그러면은 투자하기로 한 비용 어디로 해요? MLCC에 하겠죠. 뭐 5G 안테나니 뭐니 막 얘기하는데, 그래요, 좋아요. 그것도 좋고 뭐 카메라 모듈도 당연히 투자해야겠죠. 근데 MLCC가 미래 먹거리잖아요.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지. 처음에는 뭐 5G 안테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면 다시 다 정정돼 있죠. MLCC 쪽 투자 확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조 요거 투자하려고 했던 PLP 쪽에 투자하려고 했던 PLP인데 투자하려고 했던 자금하고, 그리고 7,850 매각 대금이죠. 7,850억하고, 그러면은 이거 투자하면은 MLCC는 당연히 확대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공장 뭐 라인 증설하고 하는 거 뭐 이쪽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오래 기다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요 구간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94,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어. 근데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삼성전기는 회복해도 이상할 게 없고 밀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밀린다고 막 아유 징징징징거리고 그러신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급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요 분홍색 선 21선 이렇게 최근 한 달 평균값이에요. 급락할 때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게 완만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완만해지고 있죠. 지금 여기 95,000원 위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 주 6월 안에 요게 21선을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올라타서 안착해서 이탈만 안 하면은 요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게 그래도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 6월 안에는 한번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뭐 회복을 못한다, 무조건 여기 헤딩은 해요. 회복을 못하면 밀리는 거예요. 추가 하락 나오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헤딩해서 밀리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 이걸 회복해서 안착을 했다 그러면은 매수가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어요? 21선을 회복하면은 매수 가능.
만약에 맞고 밀린다라고 하면 요거는 추가 하락도 생각은 해둬야 된다.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뭐 이중 바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추가 하락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그 정도 보고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땡큐한 가격이 될 수 있다. 9만원 이탈한다 이런 그런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도 보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시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왔을 때는 거의 시총이 이제 1조도 막 노려볼 수 있고 이런 종목이고 하니까 뭐 사마기업이 옛날부터 이제 뭐 콘덴서 쪽 이쪽 관련 쪽으로는 워낙 그러니까 사마전기가 하고 있는 전해질 콘덴서 외에는 모든 콘덴서를 다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MLC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이제 전력용 콘덴서하고 이제 MLCC하고 이쪽이 지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은.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해질 콘덴서 빼고는 다 생산하는 기업이다. 최근에 힘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삼성전기에는 그나마 희망이에요. 삼성전기는 이렇게 막 밑에 꼬꾸라지고 있는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게 거래량이 조금 더 요날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죠.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데 21선 돌파 시도는 했다는데 안착을 못했어요. 그래도 뭐 52,000원 위에 있고 지가 밀려봐야 뭐 49,000원이겠지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는 위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놀려고 하고 있다는 게 뭐 다행이고 21선 다시 한번 회복하면은 그때는 위쪽으로 뭐 다시 한번 뭐 돌파하려고 시도가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짧은 방향으로는 여기 그 56,500원 부근에 요 전후 56,000에서 56,500원 요 사이 부근에서 저항 한번 맞고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빠르게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 돌파 시도 기존에 한번 밀린 다음에 나왔던 게 실패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나왔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 형식으로 볼 수 있겠죠. 사마콘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는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61선하고 56,000원에서 56,500원 사이 여기를 같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 수는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가격이 위에 56,000원에서 56,500원 요 구간을 돌파해 줘야 돼요. 넘어가 줘야 돼요.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은 52,000원 유지해주면 제일 땡큐 하고 요거 이탈해도 49,000원까지만 유지해줘도 뭐 양호하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좋죠. 지금은 52,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게 좀 더 강해질 수는 있죠. 만약에 49,000원만 이런 데를 간다라고 하면은 음봉으로 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꼬리 쭉 달고 올라오는 요런 모양으로 가면은 괜찮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는 건 괜찮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모텍 같은 경우는 뭐 이쪽은 잘 하고 있는데 뭐 세라믹 쪽에 워낙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도 MLCC 하겠다고 작년부터 엄청 뭐 크게 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뭐 5G 모멘텀도 있고 이런 이제 그 MLCC 모멘텀도 있고 해서 양쪽을 다 바라볼 수는 있다. 최근에 뭐 급락이 나왔었는데 요 급락을 이겨내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21,000원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21,000원을 회복을 해줬어요. 생각보다 수급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텍은 MLCC가 아직 주력 사업이 아직은 주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쪽이나 뭐 이쪽으로 해서 관련돼서 현재 그래도 기대감을 모으고 먼저 올라와 있다.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1,000원 유지만 하면 되고 지금 61선 위에서 놀면 제일 좋습니다. 얘는 21선을 올라탄 걸 떠나서 아예 돌파해서 쭉 올라와 있죠.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터치하고 가면은 좀 안정적으로 24,500원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뭐 추가적인 시세는 그때 보면 되겠죠. 1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반등 구간이에요. 그냥 단순한 반등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그 2차전지 양극재 쪽하고 MSC하고 양쪽에 걸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미래산업 쪽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미래산업 쪽으로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럽니까라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MLC 쪽
뭐 공급 과잉 문제 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양재 쪽도 코발트 가격 문제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밀렸죠. 엄청 밀렸죠. 그럼 지금 가격이 반토막 나 있는 구간이에요. 바닥에서 한번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 가격이 현재 가격이 반토막 난 거예요. 28,800원이었으니까 지금이 딱 반토막이죠.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수급이 필요한데 이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이 중요하다. 근데 요게 MLCC만 하는 게 아니라 이차 양극재 쪽도 한다고 했잖아요. 전기차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한번 들어왔어요. 이건 다행인 것 같아요. 코스모신 소재에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문제인데 얘네는 온전히 MLCC만 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먼저 들어왔다. 아모텍도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먼저 들어왔다. 아모텍이랑 되게 비슷하죠. 61선 여기 살짝 걸쳐 있고 21선 쭉 돌파해가지고 21선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럼 뭐 조금 밀리던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던 21선이 올라와서 여기 한번 터치하면은 16,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요거 돌파하면 2,000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 뭐 요런 얘기를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그거는 돌파한 다음에 16,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반등 목표치 놔두고 여기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MLCC보다는 전기차 쪽이 이제 회복이 참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요것도 코스모신 소재랑 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도 이제 2차전지 응급제용 이제 실리콘 복합 뭐 산화물 쪽으로 해서 뭐 기대감이 좀 있다. 이쪽으로 해서 뭐 올해 뭐 한 80억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2022년까지 이게 1,000억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요. 현재 80억인데 올해 80억 예상인데 예상이에요. 80억 예상이 1,000억까지 가능성이 있대요. 3년만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는 게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빠르면 3년, 늦으면은 5년. 이거면은 여러분 전기차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드리는데 뭐 예상치 나오는 게 컨센서스나 예상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저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새로 나오는 것들 보면은 3년에서 5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 없다가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은근슬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미리 보시는 게 중요해요. 산업이 어느 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미리 좀 파악하고 생각을 해놓으면은 좀 편안해요, 여러분. 미래를 좀 보세요. 당장 올해 이렇게만 보지 말고 조금 먼 미래 한 3년 뒤 요 정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그 미중 무역 전쟁 나오면서 뭐 금융 전쟁 나오면은 냉전 체제 나오면은 뭐 급락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제2 IMF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 그러면은 불안하신 분들은 요거 다 챙겨서 이게 이런 금융위기나 이런 게 불안하신 분들은 달러 챙겨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제일 좋은 게 달러예요, 여러분. 금도 있고 뭐 엔화도 있고 한데 이게 뭐 다 환산 가능한 게 그냥 달러가 제일 좋아요. 편해요.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시는 분은 주식하시면 안 되고 안전자산인 달러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금융위기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가 오던 뭐 미국의 뭐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같은 상황이 오던 그러면은 환율이 쭉 올라가요. 2008년 뭐 그때만 해도 1,600원에 육박했잖아요. 지금 1,200원까지만 올라왔는데도 뭐 우려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1,200원 부근까지만 와도. 근데 그렇게 되면 1,500원 이상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에 투자해야지. 그런 분들은 주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우려감을 걱정하고 있는데 주식은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야 돼?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아시겠죠? 주식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해 장기적, 중장기적 성장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려감이 있다. 달러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쪽 뭐 응급제형 쪽 2차 전지 쪽 있고 MLCC 쪽하고 이제 태양전지 쪽 태양전지. 근데 이쪽이 그래요. 태양 쪽은 뭐 이쪽은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자꾸 그 정책 얘기 나오니까.
뭐 이쪽에 전도성 페이스트 쪽으로 해가지고 뭐 외형 성장을 이끌 거다. 이 두 양쪽 산업이. 그래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여기에다가 대주전자재를 은근슬쩍 그래핀 하나 끼워 넣고 있어요. 참 요건 알고만 계세요. 그래핀도 관련해서 개발하는 기업이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긴 하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외형 성장은 충분히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2033년까지는 뭐 그 2차 전지 쪽 뭐 MLCC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장용으로 이제 뭐 내년부터는 전장용으로 쭉쭉쭉쭉 나간다고 하는데 뭐 관련 쪽으로 해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MLCC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 똑같아요. 시간이 문제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요걸 안 봐드렸구나. 올라와 있는데 얘는 아모텍하고 코스모신 소재 어땠어요? 61선 위에 있었어요?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 딱 걸쳐 있었죠.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음봉인데 이렇게 뭐 아래 꼬리 이런 식으로 다 걸쳐 있었죠. 근데 얘는 61선 아래에 있네. 21선 돌파했는데 그러면은 기술적 레벨로 가격은 16,000원 좋은 가격을 주긴 했어요. 가격적으로 보시면은 가격은 좋은 거예요. 이거 16,000원까지 왔으니까 가격은 좋은데 61선 아래 있어. 그럼 61선 저항 놔두고 18,000원까지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2,000원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얘는 61선을 돌파하는 신용만 하고 헤딩하고 밀렸죠. 자, 아모텍은 61선 딱 걸쳐 있죠. 이탈 한 해만에 지금 경계에 있죠. 아래 꼬리 달고. 코스모신 소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 꼬리는 달았는데 요거 위쪽에는 그래도 유지는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른 거예요. 기술적 레벨로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아직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레벨은 삼성전기가 제일 낮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모텍이랑 저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이 두 개가 기술적 레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이 61선 위에 있잖아요. 걔네는 그죠? 그리고 딱 걸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구나. 걸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대주전자재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21선, 61선 사이에 있죠. 그리고 사막 콘덴서 그 다음에 기술적 레벨만 치는 거예요. 사막 콘덴서가 21선 돌파했다가 이제 살짝 밀렸는데 아직 뭐 지지선이랑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사막 콘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삼성전기인 것 같아요. 현재 기술적 레벨만 봤을 때는 요래요. 이유는 다른 쪽 그 산업을 같이 하는 놈들이 좀 센 거다. 이쪽 그 콘덴서 쪽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기는 뭐 기판도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도 하고 있고 뭐 5G 안테나도 하고 있고 딴 것도 하는데요. 네,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랑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보시면은 작년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거의 90%라고 봐도 될 만한 90%대가 MLCC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랑 그 MLCC랑 수익성 자체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수익성이. 그러니까 MLCC가 그냥 그 이익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는 많아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런 기술적 레벨이 높은 놈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약간 저가 쪽에 있는 놈을 들어갈 것이냐 요거의 관건인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적어도 21선 위쪽에 있는 놈들이 다 좋다라고 봤으니까 일단은 코스모신 소재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놈들을 보겠죠. 아모텍 이런 놈들을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21선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도 지지선 라인 쪽에는 와 있으니까 근데 잘못하면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조금 놔두고 1순위를 요쪽으로 보고 2순위를 사막 콘덴서 정도로 보고 삼성전기는 관심 종목에 넣고 언제 수급 들어오나 요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요런 전략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MLC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산업이 미래에 성장이 되느냐 성장 산업이냐 아니면은 통신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5G라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네 만에 하는 거지 어쨌든 유지는 되잖아요. 돈은 계속 벌잖아요. 그런 산업이 유지되는 산업이냐 아니면은 내려가는 하향 산업이냐. 중국에서 건드리는 것들 중에서 뭐 철강이나 이런 쪽
뭐 그래도 이제 조선업황이 좀 풀리고 어쩌고저쩌고 철강도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조선주를 사지 굳이 철강주를 사진 않는다라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엔 그래요. 그래서 철강주도 최악은 좀 벗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단기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하향 산업이라고 보는 제 기준에 돈은 벌어도 미래가 점점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있는 산업, 요런 산업하고 이렇게 잘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성장 산업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을 잘 벌고 유지되는 산업들은 요런 거는 그래도 배당은 잘 나와요. 배당은 잘 나온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향 산업은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는데 매매는 그렇게 썩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물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면 되고, MSCG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특히 내년부터 기대감이 높다. 내년부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무라타가 혼자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기랑 해가지고 전장용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천히 기대감이 있고 필요한 건 시간과 수급이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이 영상 보시느냐고 주말까지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이제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요 터치할 수 있습니다. 요 터치해서 댓글 하나씩 추가해 주세요. 소감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에는. 그리고 소감 같은 거, 나는 글씨 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3만 남겨주셔도 잘 봤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성장주 쪽을 잘 보세요. 성장주 지금 저렇게 막 주가 내려와 있을 때 속상해하기보다는 성장주를 잘 보시면은 미래가 열려요. 미래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